안녕하세요. 김덕수입니다. 저희 C 프로그래밍 2 1강이죠. C 프로그래밍 기초 복습 마지막 영상이고요.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C 프로그래밍이 무엇인가, 왜 필요한가부터 시작을 해서 조건문까지 복습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복습의 마지막으로 반복문, iteration statement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1강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 꼭 이 내용을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복습할 내용 반복문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반복문 iteration statement입니다. 자, 말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쳇바퀴가 돌듯이 이렇게 반복하는 거를 반복 구조라고 합니다. 어떤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동일한 명령을 반복해서 실행하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 쓰는 것이 반복문입니다. 자, 반복문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while문, 그리고 do while문, for문이 있고요. 그 이후에 이 반복문의 흐름을 제어하기 위한 break와 continue라는 녀석들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첫 번째는 while문입니다. 자, while문은 반복문이라는 이름이 가장 잘 어울리는 녀석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자, while, 뭐뭐하는 동안이란 뜻이죠. 뭐뭐하는 동안 반복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반복문 while이 있고요. 이 안에는 마찬가지로 조건식이 들어갑니다. 어떤 조건이 참인 동안 계속 반복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얘가 거짓이 되면 종료하는 게 우리 while문이었죠. 그래서 이 수식 같은 경우는 자, 보면은 우리가 어떤 i는 1, 우리가 조건식에 들어갈 녀석이 있고요. n이라는 녀석을 입력을 받아서 구구단에 몇 단을 출력할지 입력을 받아서 가지고 오죠. 자, 그 구구단에 몇 단을 출력을 해라라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한 거고요. 이 n단을 출력하는 게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n단 같은 경우는 만약에 n이면 n 곱하기 1부터 9까지 출력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i가 1부터 시작해서 9까지 이 녀석을 반복하면 이 n단을 출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가 n, i, 얘가 n 곱하기 i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출력을 해보면은 우리가 뭐 숫자를 3단을 만약에 입력을 했다 그러면은 3 곱하기 1부터 3 곱하기 9까지 구구단이 while문을 통해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반복문이 없다면 이 녀석을 9번 적어줘야겠죠. 네, 저희가 반복문을 씀으로써 구조가 훨씬 간단해지고 효율적으로 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while문하고 비슷한데 do while문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몇 단을 출력할지 입력을 받고 앞에 했던 거 그대로죠. 그 단을 출력을 한 후에 근데 바로 종료하는 게 아니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사용자한테 다른 것도 한번 출력을 할래? 라고 물어봅니다. Do you want to see another column? 이라고 해서 만약에 사용자가 1을 입력하면 다음 단을 출력할 수 있게 이쪽으로 돌아가고 노라고 0을 입력하면 이 녀석이 종료가 되게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은 맨 처음에 한 번은 출력을 해야 될 거예요. 한 번은 반드시 예, 출력을 하겠죠. 사용자한테 몇 단을 출력할지 물어보고 그거는 반드시 출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실행을 돼야 되는데 그 다음번엔 이 결과에 따라서 다른 단을 출력을 할지 결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do while문입니다. do 먼저 한번 하는 거야. 예, 일단 한번 수행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요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do 하고 중괄호가 뭐고요. 요 안에 게 한번 실행이 되고 그 다음 뒤에 while문 그리고 여기 조건식이 붙게 되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물어봐서 그 조건식 여기는 이 repeat이라는 변수에다가 사용자의 대답을 받았죠. 얘에 따라서 얘가 1이면은 다시 여기로 돌아오고 1이 아니면 여기로 나오는 형태 프로그램을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do while문이란 녀석이고요. 동작을 한번 실제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프로그램 미리 띄워놨고요. 우리가 뭐 5단을 띄워볼까요? 5단을
하면은 실행을 하면 우선 얘는 한번 수행을 하는 거죠. 이 녀석은 일단 한번 수행을 한 거고 그다음에 "다른 단 출력할래?"라고 물어보죠. 여기서 저희가 만약에 1을 입력을 한다면 얘가 지금 여기로 돌아온 거죠. while문 반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뭐 2단 입력해 볼까요? 2단 입력해서 다시 여기로 돌아왔고요. 그다음에 끝내고 싶으면 0을 하면 false가 돼서 종료가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do while문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저희 반복문 중에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반복문일 거예요. 바로 for로프입니다. for로프는 정해진 횟수만큼 반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자, 저희가 앞에서 구구단의 한 단을 출력하는 문제를 while로 작성하면 이렇게 됐었죠. 보면은 그 조건식에 들어갈 변수를 선언을 했고요. 거기에 조건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조건식에 들어가는 변수에 변화를 줘야겠죠. 이게 이렇게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일단 while문을 쓰다 보면은 while문이라는 컨디셔널 그 스테이트먼트를 쓰다 보면은 이 구조가 굉장히 반복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변수가 필요할 거고 그 변수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검사를 해야 될 거고 변수가 루프가 진행됨에 따라서 그 변수 값이 변해야 될 겁니다.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얘를 좀 더 간결하게 표현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거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포문입니다. 포문 같은 경우는 자, 이게 복잡했던 이 내용들이 이렇게 간결하게 표현이 되죠. 포문은 이 안에 초기식 그리고 조건식, 증감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초기식 부분에 우리가 사용할 변수를 초기화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 조건식에서 조건을 검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한 번 루프가 돌았을 때 그 조건식에 들어간 어떤 변수의 변화를 주는 게 마지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흐름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 드릴게요.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자, 포문에 들어오면은 먼저 포문에 들어오면은 1번으로 얘를 초기화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2번으로 이 조건식을 검사합니다. 검사한 다음에 얘가 참이면은 얘를 실행을 해요. 참이면 얘를 실행을 하고요. 실행이 끝나면 이 증감식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최초에 들어오면 1번 초기화를 하고 조건을 검사한 다음에 실행을 하고 증감식에 갑니다. 자, 얘는 최초에 한 번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 루프로 돌아오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검사를 하고 조건을 검사를 하고 참이면 얘를 실행을 하고 또 반복문을 증감식을 수행을 하겠죠. 그래서 이 과정이 1, 2, 3이 반복이 되는 구조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명확히 하면 이 앞에 이 1이 붙게 되겠죠. 자, 그러다가 이 조건식이 거짓이 되게 되면 얘가 만약에 거짓이라면 여기가 거짓이면 종료가 돼서 나오게 되는 게 바로 for 루프문입니다. 자, 많이들 사용해 봤을 거니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는 수준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폼은 이제 for 루프문을 할 때 이제 이 증감식이나 저희 안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형태로 지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증감식은 다양한 형태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리마인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저희가 보통 많이 사용하는 건 뿔뿔 쓰는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당연히 되고요. 저희 복합 연산자였죠. i 플러스 2, i는 i 플러스 2 이런 형태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비슷한 형태고요. 그보다 더 복잡한 수식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어떠한 형태의 수식도 가능하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가능해요. 여기 나는 i를 가지고 조건식을 검사하지만 여기에 근데 j도 뿔뿔했으면 좋겠어 라는 이것도 적어 주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적어 보면 i 마이너스 마이너스 콤마 연산자 있었죠? j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까지도 적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일부를 비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예 다 비울 수도 있어요. 뭐 초기식도 없고 조건식도 없고 증감식도 없습니다. 비워두면 그냥 얘를 뺑뺑 계속 돌아요. 무한 루프가 만들어지겠죠.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나는 이 초기식은 이 위에서 만약에 내가 int i는 0이라고 벌써 선언을 했어 라고 하면은 얘도 비워둘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앞서 한번 말씀드렸듯이 여러 개의 수식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희 콤마 연산자가 있었죠. 그래서 초기식에도 이렇게 여러 개를 사용할 수 있고요. 뭐 뒤에 있는
요 부분에도 여러 개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꼭 어떤 이런 초기화가 아니라 이런 프린트문과 같은 다른 익스프레션도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반복문, if문, 반복문이죠. 죄송해요. while문, 그리고 for문에 대한 걸 한번 살펴봤어요. 뭐 여기에 이제 do while도 있었고요. 자, 이렇게 반복문 사용하는 거 생각보다 쉽죠. 뭐 저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하실 때 주의할 거가 하나 있습니다. 자, 뭐죠? 반복문을 사용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내용. 바로 무한루프입니다. 자, 반복문을 사용하실 땐 반드시 무한루프에 빠지지 않도록 잘 주의하셔야 됩니다. 무한루프, 반복문이 돌아가는데 얘가 끊임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조건을 잘못 설정하면 프로그램이 이제 멈추게 되는 현상들을 가끔 보게 되죠. 그게 바로 반복문이 쓸데없이 계속 돌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멈추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문, 무한반복을 만들어내는 무한루프를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예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1로 설정을 했고 i가 10보다 작을 때 도는데 증감식이 잘못된 경우에 무한루프가 생성이 되겠죠. 왜냐하면 얘는 1보다 계속 작아질 테니까. 자, 두 번째는, 자, 이런 경우 사실 뭐 금방 찾을 수 있는데, 두 번째 이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좋아요. i를 0으로 설정을 했고 i가 0, 1, 2일 때 돌기 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고 증감식도 줬는데 무한루프가 되네요. 왜 그렇죠? 자, 여기를 코드 블록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죠. 중괄호로 이렇게 묶어 주셔야지 얘 실행하고 얘까지 실행하고 요로 돌아가겠죠. 만약 얘가 없다면 이 루프는 여기까지죠. 여기를 무한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꼭 중괄호로 묶어 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이런 실수들도 가끔 하십니다. 자, 이거는 세 번째는 뭔가 잘 작성된 것 같아요. 중괄호도 있죠. 근데 뭐가 문제가 되죠? 자, 여기에 콤마가 뜬금없이 있네요. 자, while 하시고 어떤 조건문을 적으시고 콤마를 하게 되면요. 이 밑에랑은 완전 별개가 됩니다. 여기서 뺑뺑 돌아요. 그냥 얘만 도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전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한 루프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조심해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 반복문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고요. 반복문 while 그리고 do while 포문에 대해 한번 살펴봤고 무한 루프에 빠지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흐름 제어를 위한 break와 continue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break 그리고 continue라는 어떤 저희 반복문의 흐름을 컨트롤하는 키워드를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을 하는 거죠. 자, break는 저희가 조건문에서 봤듯이 뭔가 조건문을 빠져나오는 거였죠. 스위치 케이스문에서 반복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브레이크가 등장하는 순간 그 반복문은 즉시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컨티뉴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우리가 반복하는 형태가 있고요. 뭔가 쭉 하는데 컨티뉴가 나오는 순간 이후 문장들을 수행하지 않고 바로 다음 이터레이션으로 넘어가는 거죠. 여기서 요 밑으로 안 가고 여기로 가게 되는 게 바로 continue였습니다. 예제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죠. 자, 브레이크입니다. 자, 브레이크 반복문을 바로 빠져나오는 거죠. 자, 이런 경우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더블에 v라는 변수를 잡았고요. 무한루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얘는 뭘 하는 거냐 했더니 어떤 그 실수값이죠. 양의 실수값을 받아서 그 녀석의 제곱, 스퀘어 루트를 프린트하는 녀석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얘는 이것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양수를 정상적으로 입력하면은 양수니까 얘가 실행이 되겠죠. 얘가 false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우리가 음수를 입력했습니다. 만약에 음수를 입력했다면 얘가 음수라면 얘가 true가 되겠죠. if가 true가 됨으로써 브레이크문을 호출하게 되고요. 그 순간 즉시
루프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무한 루프였지만 이 브레이크 문에 의해서 불을 빠져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브레이크라는 녀석은 우리가 실행하는 중에 바로 빠져나오게 만드는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행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양의 실수를 입력하라 그래서 입력하면 그거에 제곱근을 출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입력하면 출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음수를 입력하는 순간 이 녀석이 음수가 되고 얘가 참이 됨으로써 브레이크 거출이 되고요. 그 순간 종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브레이크 문이고요. 브레이크 문이라기보다 브레이크 키워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continue 명령어를 보도록 하죠. 자, 동일한 프로그램인데요. 의도가 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원래는 음수를 입력하면 아까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종료시켰는데, 자, 이번에 만약 음수면은 무시하고 다음을 입력받도록 한번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아까 브레이크였는데 여기로 빠져나왔는데 빠져나오지 않고 다음을 입력받으면 여기로 돌아가야겠죠. 자,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continue입니다. 자, 그래서 입력을 받아서 여기가 만약에 음수였다면 밑에 얘를 실행하지 말고 여기로 돌아가라 라고 continue를 사용할 수 있죠. 실제로 실행해 보면 가다가 음수면 여기로 돌아오고 가다가 양수면 얘를 실행을 하고 돌아오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실행의 예를 보면 또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음수를 입력하면 앞서 브레이크를 썼을 때는 종료가 됐죠. 그런데 얘는 종료를 하지 않고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다시 입력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번에 정상적으로 양수를 입력했더니 계산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다시 또 돌아와서 물어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브레이크와 컨티뉴를 사용함으로써 여러분의 프로그램의 로직을 원하는 대로 돌아가게 만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반복문에 대한 복습을 한번 해봤고요. 반복문은 어떤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동일한 명령을 실행하는 녀석, 쳇바퀴를 도는 녀석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while문, do-while문, for문을 공부를 다시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반복문의 흐름을 제어하는 녀석으로 키워드로 break와 continue라는 녀석을 살펴봤습니다. break는 반복문을 바로 종료시키는 녀석이고요. continue는 다음 반복으로 바로 가는 거죠. 밑에는 무시. 무시하고 바로 다음 반복으로 가는 녀석이 continue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C 프로그래밍 2의 1강 C 프로그래밍 기초 복습을 여기까지 이제 1강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저희가 복습한 내용은 제목만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 C 프로그래밍이 뭔지 그리고 왜 배워야 되는지 그리고 변수와 자료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고요. 그 다음에 배열에 대한 것도 메모리 관점에서 자료형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수식과 연산자에 대한 내용을 빠르게 복습했고 그다음에 조건문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요. 오늘 이번 영상에서 반복문까지 복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1강은 마치게 되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두 번째 강의 2강 함수에 대한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계속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